그래서 AMH가 보통 1.2까지가 시험관하기 기준인데 0.55로 나오셨고요. 나이보다 한참 높은 44세 정도 나왔고요. 남편분 정액 검사했는데 기형정자 한 3% 정도로 정상정자가 약간 부족하긴 했지만 아내분 결과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희망적이긴 했었죠. 그래도 자연 임신을 시도했어요. 날짜를 잡아드렸는데 임신이 안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 안녕하세요, 삼신의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난임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면요, 실제 시험관하게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난자치치에 대한 불안감, 주사, 그 다음에 이식 후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시험관 아기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시작 전에 당연히 동의서와 시술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 지원 여부,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시험관 시술 전에는 건강기능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즉 마취를 하는데 그 전에 간 수치가 이상인 분들이 간혹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같이 하고 나서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전 영상들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편분은 딱 난자치치하는 당일만 오시면 돼요. 그날만 오시면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제 아내분이 생리 시작 이틀째 오시면 이틀째나 3일째부터 과배란 주사를 시작해요. 그거는 본인의 체중, 이전의 난소 반응 결과, 그 다음에 난소 기능 검사 이런 걸 모두 다 통합해서 용량을 결정하고 보통 8일에서 14일 사이 정도쯤에 난자치치를 해요. 그 정도쯤에 난자치치 한다는 걸 대강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 방문 이후 한 두 번째 방문 정도면 대개 언제쯤 난자치치가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다만 나는 어떤 날은 특별히 안 돼요. 그렇게 예상되는 날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면 담당 선생님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포를 많이 자라게 하고요. 이렇게 많이 자란 난포를 채취를 해서 하는 걸 난자채취 날이라고 하고요. 그 난자채취를 하고 남편분의 정자랑 수정시켜서 그걸 자궁 안에 넣어주는 걸 이식이라고 해요. 다시 설명드리면 세 가지 단계죠. 간단하게 난자를 자라게 하고 난자를 채취하고 난자를 배양한 다음에 이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리 시작 이틀째나 3일째 과배란 유도라는 걸 하는 건데요. 과배란 유도란 난포를 많이 자라게 한다는 거죠. 즉 과배란, 배란을 많이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과배란 주사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보다 훨씬 더 많은 호르몬을 써요. 그래서 보통 난포가 1개 정도 자란다고 하면 10개, 20개, 많게는 50개까지 자라게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기술이 많이 늘어서 보통 한 10개 정도 자라게 하는 시술을 진행합니다. 과배란 주사는 특정 호르몬을 포함한 주사로서요. 난자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여러 개의 난자를 자라게 하죠.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동글동글한 이렇게 난포들이 많이 모여요. 즉 포도송이 같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일반 주기에서 1개밖에 안 자라지만 지금 주기에서는 여러 개 자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난자치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이상 자라게 되면 난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실제 배란 주기, 즉 자연 주기에서도 어떤 신호가 온 다음에 배란 신호가 오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과배란을 하고 나서 난포를 터지지 않게 하는 주사를 쓰고 어느 정도 이상 자라면 그때 난포를 성숙시키는 주사를 쓰고 그로부터 36시간에서 38시간, 40시간 사이에 난자 채취를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시간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녁 때쯤 난포 성숙 주사를 맞고 아침쯤에 난자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난포 성숙 주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꼭 주사를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시험관 하기가 2가지 요법이 있었어요. 과배란 주사를 쓰면서 아예 난포 성숙을 처음부터 억제시키는 주사를 쓰고요. 또 하나 방법은 과배란 주사를 쓰다가 난포 성숙 억제 주사를 중간에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장기요법, 두 번째 거는 단기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험관 아기가 힘들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배란 주사를 매일 맞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작은 바늘이지만 우리가 이런 바늘을 몸에 찔러본 적이 없거든요. 꽂는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매일 맞을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사실 멍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난포가 많이 자라거든요. 1개 자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이상 20개 이상 자라면 계산하면 1년치 배란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부룩하면서 불편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난자 채취 당일 바늘이 아무래도 몸 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채취 이후에 안에 피가 고이거나 또 복수액이 고여서 불편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식한 후에 그 임신 혈액 검사를 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초조함이 좀 불편하기도 하죠. 이 4가지 주사를 맞는 경우,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난자 채취 후에 그리고 임신을 기다릴 때 이 정도가 조금 더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35세 이상이시고요. 결혼한 지는 6개월도 안 되셨어요. 근데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임신을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을 미리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임 클리닉에 바로 내원하셨어요. 기본적인 난임 검사를 시작했는데 생리 이틀째 보는 호르몬 검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난자의 양을 보는 AMH라는 검사가 있고 난자의 질을 보는 FSH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이틀째 호르몬 검사에 다 확인을 하는데 이분은 조금 약간 걱정되게 결과가 나왔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AMH가 보통 1.2까지가 시험관하기 기준인데 0.5로 나오셨고요. 나이보다 한참 높은 44세 정도 나왔고요. FSH라는 난자의 질을 보는 검사 자체도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FSH가 교과서상으로 10 이상이면 난자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난자가 좀 약하지 않나, 그걸 어떻게 하나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시험관하기를 해서 난자를 꺼내서 수정을 시키다 보면 난자가 푸석푸석해요. 약하단 말이죠. 쉽게 터지거나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난자 질도 약해 보이고 양도 적었어요. 보통 시험관하기 병원에서 이 정도 보면 비상 상황입니다. 근데 환자분은 좀 꿋꿋하셨어요. 난임 검사 하시고 한 번 정도 임신 시도하고 안 되면 바로 시험관하기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분 정액 검사했는데 정액 검사는 기형정자 한 3% 정도로 정상 정자가 약간 부족하긴 했지만 아내분 결과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희망적이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자연주기를 한 번 했고 정자 상태에서 꼬인 정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세 난소 기능 저하로 시험관하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연임신을 시도했어요. 당연히 난임병원에 오셨는데 자연임신 한두 번 정도는 해봐야죠. 또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바로 시험관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자연임신 바로 시도합니다. 또 돼서 그냥 시험관하기 안 가고 임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초음파를 자세히 보시면 내막이 세 줄로 보여요. 아주 이쁘게 보이죠. 이런 내막은 착상력이 좋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약간 희망이 생겼죠. 그리고 동그랗게 보이는 옆에 보이는 난포 안에 난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드렸는데 임신이 안 됐죠.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배란 유도하고 또 내막 세 줄 확인하고 배란 유도 잡았는데 안 됐죠. 드디어 이제 시험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도 준비하고 영양제도 준비하고 설명드리고 동의서 쓰고 정부 지원 다 준비한 다음에 시험관하기를 시작했고요. 생리 이틀째 오셔서 복부 초음파로 자궁 초음파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사 용량을 정하고 주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계속 쓰다 보면 난포가 원래 한 개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관하기에는 2개나 3개 이상 자라는 걸 기대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난소 기능이 낮기 때문에 예상되는 획득 난자 수는 2개에서 3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그림에서처럼 내막이 세 줄로 아주 또 이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초음파 소견을 보면요. 내막도 아주 이쁘고 난포도 동그란 게 한 2개 정도 보였어요. 보통은 이제 시험관하기에서 우성 난포라고 해서 먼저 자라는 난포가 있는데요. 이 난포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딱 난자 채취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숙 주사라는 걸 쓰면 난자 채취일이 그로부터 36시간에서 40시간 사이 정도에 하게 되고요. 성숙 난자를 1개 채취하고 미성숙 난자가 1개, 그 난자 2개 나왔어요. 당일에 난자 채취를 한 다음에는 바로 성숙 난자가 어떻다, 미성숙 난자가 어떻다 이렇게 알 수 없고요. 그 안에 둘러싸고 있는 난포 세포들을 또 이렇게 까봐야 돼요. 정리를 해야 성숙 난자인지 미성숙 난자인지 보고 확인을 하고요. 난자가 약하기 때문에 미세 수정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44시간 지나고 난포가 분열되는 모습인데 타임랩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분열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어요. 걱정도 좀 많이 했어요. 1개밖에 안 자랐기 때문에. 보시면 그래도 균일하게 자라고 있어요. 균일하게 나눠지고 있죠. 희망이 생겼죠. 그리고 70시간 정도에 난포가 약간 깨진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일해서 저 정도면 이식할 수 있겠다 하고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고 배아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착상을 도와주는 배아 글루라는 그런 접착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같이 썼습니다. 이식하고 나서 바로 오시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식하고 나서 13일차 오셨고요. 혈액 검사에서 5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아기집을 확인했고 그리고 현재 임신 8주차 초음파에서 심장 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12주차 애기 아주 이쁘죠? 12주쯤 되면 이제 사람처럼 보여요. 졸업 예정이십니다. 병원이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분은 제가 볼 때 성공 요인을 분석한다면 내막이 너무 이뻤어요. 본인의 상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결혼이 얼마 안 돼서 바로 임신을 시도해야 되는 생각을 한번 했죠.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지만 35세 근처에 결혼하신다면 그 전부터 부인과 검진을 하시는 걸 더 권장드리고요. 또 이분은 자기 나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임신 시도를 했고 남편분의 정자 상태도 물론 기형전자 3% 말고는 없었다는 것도 장점이었고요. 이분 정말 시험관 하기 한 5번 정도 병원 오셨지만 병원에는 한 50번 이상 전화하셨어요. 꾸준하게 자기 상태 물어보시고 주사 물어보시고 꼼꼼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알람으로 주사 맞는 시간까지 숫자를 맞춰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관하기 하는 시술은 우리나라에 160개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선생님들은 고도로 트레이닝을 받았고 안전관리도 잘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믿고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임신 시도를 하시면 아이는 갖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소통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